사우론이 반지전쟁을 일으키기 수천 년도 이전에 고대에는 보석전쟁이 있었습니다. 불사의 땅 발리노르를 밝게 비춰주던 두 나무에 위대한 빛을 담아 만들어낸 신성한 보석 실마릴. 사우론의 보스였던 악의 화신 모르고스는 그 실마릴과 귀한 보석들을 모두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두 나무를 죽게 만들었으니 발리노르는 깊은 어둠과 슬픔에 휩싸여 버렸죠. 이에 실마리를 탄생시킨 엘프 놀도르의 왕자 페아노르는 반드시 나의 보물 실마리를 되찾아오겠노라 결심했는데요. 자, 이번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실마릴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가운데 땅에는 드디어 인간이란 종족이 눈을 뜰 것이며 모르고스에게서 실마리를 빼앗아오려는 어떤 인간 한 명을 어떤 요정왕이 도와 보석 원정대가 꾸려질 것이며 발라들과 모르고스, 고대 엘프와 드워프, 인간, 오크, 그리고 발록과 용까지 참전하는 여러 번의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마리를 두고 뺏고 빼앗으며 서로 연합하고 또 배신하며 가운데 땅에는 정말로 많은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실마리를 포함한 온갖 보물들을 훔쳐서 후다다닥 도망치고 있던 모르고스는 자신의 복수를 도운 옹골리안트와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고스는 일단 자신의 옛 요새에 도착한 다음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든 옹골리안트가 도착하기 전 모르고스를 불러세웠죠. 그가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걸 간파해내고 저번에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요. 잠깐 거기 스탑. 이 음흉한 자 같으니 난 당신의 부탁을 들어줬어. 그리고 난 여전히 배가 고프오. 라고 옹골리안트가 말하자 모르고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더 먹으려 하시오? 온 세상을 당신 뱃속에 다 집어넣을 참인가? 이에 옹골리안트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많은 요구는 하지 않소. 지금 당신이 가져온 엄청난 보물들을 모두 먹어야겠소. 당신의 그 두 손 가득히 모두 내놓아 보시오. 이때 모르고스는 물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스는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힘 때문에 많이 약해진 반면 두 나무의 위대한 빛을 모두 빨아들여버린 옹골리안트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져 있었죠. 어마무시해진 옹골리안트 앞에 이젠 작고 연약해진 모르고스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가져온 보석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옹골리안트는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삼켰고 보석의 아름다움들은 하나씩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러면서 옹골리안트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어두워졌지만 그녀의 식탐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위해 당신은 지금 한 손으로만 주고 있잖아. 왼손으로만 말이야. 오른손을 펴보시오. 라고 요구했죠. 모르고스는 오른손에 실마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움켜쥔 그의 손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모르고스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실마리를 움켜잡은 손을 피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소. 당신은 이미 당신 몫을 가져갔소. 내가 당신에게 준 힘으로 당신의 임무는 완수되었고 난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넌 이걸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난 여기에 영원히 내 이름을 붙여놓을 테니까. 그러자 옹골리안트는 모르고스를 질식시키기 위해 끈적거리는 거미줄 속에 돌돌돌돌 말아 가둬버렸죠. 그러자 모르고스는 무시무시하게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비명을 도대체 어떻게 질렀는지 산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쳤으며 바위가 갈라져 내렸죠. 이때 발라들에 의해 무너져 내린 옛 요새의 아래 깊은 땅굴 속에는 발록들이 왕의 귀환을 영원히 기다리며 겨울잠을 자듯 소리 없이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스의 어마어마한 비명이 땅속 깊은 곳까지 울렸고 발록들은 그것을 듣자 불꽃을 휘날리며 불이 나게 달려왔죠. 그리고 발록들은 화염채찍으로 옹골리안트의 거미줄을 내려쳐 쭉쭉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옹골리안트는 나도 저렇게 찢어질 수 있겠구나 싶었는지 겁에 질려 달아나 버렸죠. 그렇게 도망친 그녀는 어느 어두운 골짜기에 숨어 살게 되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극도의 굶주림 속에 결국 자신의 몸까지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시무시한 거미줄을 뽑아내는 후손들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나중에 반지의 제왕 본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쉬로브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거미로 영화 시리즈 중 마지막
왕의 귀환편에서 등장하죠. 아무튼 실마릴은 이제 모르고스의 수중에 들어갔고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끌어모을 수 있는 부하들을 모두 소집하여 파괴된 요새의 예토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거대한 지하 요새를 건설하는데요. 곧 그의 군대는 무수히 많아졌고 그는 자신을 스스로 세상의 왕이라 칭했죠. 그리고 그 칭호에 걸맞는 위엄을 보이기 위해 거대한 강철 왕관을 만들어 실마릴들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손은 그 신성한 보석을 만지느라 시커멓게 타버렸고 왕관은 정말 지독하게도 무거웠지만 더 지독했던 그는 그것을 절대로 자신의 머리 위에서 내려놓지 않았죠. 한편 불사의 땅 발리노르는 오랫동안 어둠과 슬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실마리를 강탈당한 분노에 가득 찬 페아노르는 어느 날 갑자기 놀도르의 왕국에 나타나 모두 모이도록 했죠. 그리고 그는 수많은 놀도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명령설을 했는데요.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기 땅을 안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발라드를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내 보물을 도둑질해간 놈 또한 같은 발라다. 난 이 모르고스와 같은 종족과 더 이상 같은 땅에 머물지 않겠다. 우리들은 모두 왕을 잃었다. 이 좁은 땅에 갇혀 더 잃을 것이 없다. 이곳을 비추던 빛은 사라졌고 이제 사방엔 어둠뿐이다. 우리가 무슨 어둠의 자식들이냐?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저 넓은 가운데 땅이야말로 자유민이 거닐 곳이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저버렸던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도시는 겁쟁이들에게 맡겨두고 용감하게 자유를 쟁취하자. 그리고 페아노르는 무시무시한 맹세를 합니다. 이때 그의 7 아들이 곁으로 뛰어올라 칼을 뽑아들며 그 맹세를 함께하죠. 그 맹세의 내용은 실마릴에 손을 대거나 빼앗아 가지려는 자는 그게 누구더라도 복수와 증오로 세상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어둠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절대자 일루바탈의 이름을 걸고 한 아무도 어길 수 없는 맹세였기에 자체 저주를 걸어 배수의 진을 친 셈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들은 둘째 핑골피는 이건 아니다라며 장남 페아노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사나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칼부림이 날 듯 감정이 격해졌는데 이걸 셋째 피나르핀이 말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행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진정시켰죠. 그리고 이때 갈라드리엘은 말리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피나르핀과 달리 가운데 땅으로 떠나고 싶어 했는데요. 그녀는 아무 맹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드넓은 대지를 찾아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만의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핑골핀과 피나르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페아노르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페아노르의 기막힌 연설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죠. 그렇게 놀도르들 사이에 오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다수가 설득당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죠. 천천히 더 생각해보자 했지만 페아노르는 아니라고 지금 바로 진행시키라며 즉시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페아노르는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될 거라 불안했기 때문에 서둘러 재촉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페아노르가 무리 전체를 이끌고 출발할 계획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페아노르를 왕으로 인정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핑골핀은 백성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고 핑골핀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페아노르를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다수가 핑골핀이 함께 간다면 출발하겠다고 하자 핑골핀은 어쩔 수 없이 이 가운데 땅을 향한 행군에 참여하려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형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아들들을 현명하지 못한 페아노르 형님에게 맡기고서 가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둘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핑골핀도 가겠다고 선언하자 전체 놀도르 중 무려 90%가 이 행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페아노르를 따르는 자들과 핑골핀을 따르는 자들 크게 두 무리로 나뉘어 출발하게 되죠. 하지만 가운데 땅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 거대한 여정 속에서는 앞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일단 대륙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북부로 이동한 다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운데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이때 바다의 요정이라 불리는 텔레리들이 큰 배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페아노르는 그들을 설득하여 배를 함께 타고 떠나자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텔레리들을 찾아가 놀도르 백성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텔레리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죠. 텔레리들은 오히려 놀도르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발라들의 뜻을 거스르며 그들에게 배를 빌려주거나 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죠. 페아노르가 우리의 우정을 저버리는 거냐고 화를 내자 텔레리들의 왕 올웨는 피뇌의 아들 페아노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배들은 우리에겐 놀도르의 보석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만든 작품이며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린 다시 만들 수도 없답니다. 라고 못을 박죠. 자기가 발라들 앞에서 했던 소리를 똑같이 하니 페아노르는 입이 뚫려 있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울한 기분에 빠졌지만 곧 페아노르는 자신의 병력이 더 세다는 판단 아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강행하고 말죠.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냥 강제로 빼앗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도 없이 우르르 승선한 다음 배를 끌고 가려 했죠. 이에 텔레리들은 저항하며 놀도르들을 바다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칼을 뽑아드는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 전투가 벌어진 상태에서 뒤따라 도착한 핑골핀의 무리는 오자마자 동족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니 뭔지도 모르고 일단 페아노르의 무리를 지원합니다. 텔레리가 발라들의 명령을 받고 놀도르의 행군을 습격한 것으로 오해했죠. 결국 무력이 약했던 텔레리들은 무너졌고 그곳에 있던 대다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엘프 최초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리고 곧 놀도르들의 귀에는 발라들의 예언과 저주가 담긴 엄숙하고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맹세에 끌려가고 있지만 그 맹세는 결국 너희를 배반하고 찾고자 하는 보물을 앗아가리라. 불의로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 너희의 피로 갚아야 할 것이며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빼앗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악담을 해대니 많은 이들이 듣고 움찔했지만 페아노르는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신의 맹세를 지켜내겠노라 말합니다. 반면 이때 피나르핀과 그의 무리 중 일부는 포기하고 발리노르로 돌아가 발라들에게 용서를 빌었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그들은 발라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피나르핀은 발리노르에 남은 놀도르들의 통치자가 되었죠. 이후 여정을 계속한 놀도르들은 대륙의 북쪽 끝 헬카락세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냉기를 품고 있는 이곳은 발라들과 옹골리안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히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곳이었죠. 이곳은 우리 지구로 치면 극지방 같은 곳이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더럽게 추운 곳에 도착하니 엘프들은 고통스럽게 떨었고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특히 핑골핀을 따르는 자들은 페아노르를 비난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살을 애는 추위와 거대한 안개가 온 땅을 뒤덮고 있었으니 더 이상의 육로 이동은 불가능했죠. 그러니 여기서부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모두가 타고 가기엔 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배들의 통제권을 쥐고 있던 페아노르가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을 먼저 태워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런데 무사히 가운데 땅에 도착한 페아노르는 갑자기 돌아버린 사람처럼 웃으며 핑골핀의 무리는 쓸데없는 짐덩어리였다 소리치더니 배를 되돌려보내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핑골핀과 그의 무리는 저 멀리서 배가 타오르며 시뻘건 불꽃을 내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았죠. 배신당한 핑골핀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같고 담대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그였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운데 땅으로 건너가 페아노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하여 이 죽음과도 같은 냉기를 품고 있는 헬카락세 지역을 과감히 횡단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혹독한 추위와 시야를 가리는 안개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한편 가운데 땅에 도착한 페아노르가 배를 불태웠을 때 그 불꽃은 모르고스의 눈에도 목격되었습니다. 모르고스는 놀도르와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들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냥 그들을 다시 바다로 몰아내야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어 기습하게 했죠.
그렇게 고대 엘프와 모르고스의 첫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아직 하늘에 달이 떠오르기 전이었기에 이 전쟁은 별빛 속의 전쟁이라 이름 붙여졌죠. 놀도르는 수적으로 열세인데다가 기습을 당했지만 모르고스 군을 상대로 순식간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르고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엘프들은 퇴각하는 오크 군들을 계속 추격해 몰아붙였죠. 그리하여 전투를 마치고 살아 돌아온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소식을 들은 모르고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페아노르는 적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적들을 끝까지 몰아붙인다면 모르고스를 직접 만나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르고스의 요새에 얼마나 막강한 방어들이 갖춰져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서 말이죠. 이렇게 흥분한 페아노르가 자기 군대보다 한참을 앞장서서 모르고스의 요새에 도착하자 그곳을 지키던 발록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고 페아노르는 주변에 아군 하나 없이 홀로 발록들 가운데 포위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화염에 휩싸여 여러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싸움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그는 결국 발록들의 대장 고스모그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발록들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그러나 아들들과 함께 돌아가던 페아노르는 자신에게 곧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중에 걸음을 멈춰 세웠죠. 그리고 모르고스의 이름을 3번 저주했으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맹세를 지켜 자신의 원수를 갚는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숨을 거두었죠. 페아노르의 영혼은 불과 같아서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그의 육체는 재로 변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놀도르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놀도르 최고의 명성과 최악의 재앙은 모두 페아노르의 행적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페아노르가 임종하던 바로 그 순간 모르고스가 보낸 사자가 그의 아들들을 찾아왔습니다. 모르고스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심지어 실마릴 하나를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시해왔죠. 이걸 들은 페아노르의 장남 마이드로스는 동생들에게 내가 협상하는 척하고 한번 만나볼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것보다 그는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협상 장소에 갔는데요. 하지만 모르고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애초에 이건 모르고스의 낚시였습니다. 약속 장소엔 마이드로스가 끌고 간 군사보다 더 많은 모르고스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발록들도 넉넉히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국 마이드로스는 생포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모르고스는 그의 동생들에게 전쟁을 포기하고 여기서 멀리 떠나라고 아님 너네 형을 안 풀어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이제 모르고스가 콩으로 메주를 순다 해도 절대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마이드로스를 풀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맹세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전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자 모르고스는 마이드로스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워 높은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는데요. 이때 마이드로스에겐 신체 튼튼한 고대 엘프로 태어난 게 오히려 저주가 되었죠. 엄청난 고통만 계속 느끼고 죽지는 못했으니 말입니다. 한편 발리노르에서는 텔페리온이 커다란 은빛꽃 한 송이를, 라우렐리는 금빛 열매 하나를 남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발라들은 이 꽃과 열매를 담아 빛을 보존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텔페리온의 은빛 꽃으로는 달이 만들어졌고 라우렐린의 금빛 열매로는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하늘에 떠올랐을 때 절대자 일루바타르의 둘째 자손 인간 종족이 깨어나게 되죠. 이렇게 태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핑골핀과 일행들이 드디어 가운데 땅에 도착하였죠. 그들은 몇 년에 걸친 헬카락스의 횡단에서 엄청난 고난들을 겪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갈라드리엘도 이때 이 죽음의 횡단을 이겨내고 건너온 자들 중 하나였죠. 죽음의 횡단을 겪은 자들은 수많은 동료를 잃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페아노르가에 대한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페아노르의 무리들 중 많은 이들은 배를 불태운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다 너머에 버려두고 왔던 친구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건너왔다는 것에 놀라워했죠. 그래서 그들은 동족을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드로스가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핑골핀의 장남 핑고는 가슴이 아팠는데요. 페아노르가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마이드로스와 옛날엔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핑고는 적과 또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놀도르들 사이에 불화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용맹스러운 핑고는 그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마이드로스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모험을 떠나 핑고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마이드로스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드로스는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서 활로 자신을 쏴 죽여달라며 핑곤에게 애원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핑고는 마이드로스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것으로 핑고는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모든 놀도르는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핑골핀과 페아노르 가문 사이에 원한도 누그러졌죠. 마이드로스는 지난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었으며 놀도르 전체에 대한 왕권을 포기하고 핑골핀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의 성격 더러운 동생들이 썩 좋아하진 않았죠. 어쨌든 그리하여 놀도르의 통치권은 핑골핀가로 넘어갔고 놀도르들은 다시 단합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놀도르의 대왕 핑골핀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는데요. 가운데 땅에 원래 자리 잡고 살고 있던 다른 요정 분파들도 참석했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해와 달 아래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요정들이 자리 잡은 땅 벨레리안드를 모르고스로부터 함께 지켰죠. 한참 오랫동안 평화의 시간이 흐른 뒤 모르고스는 놀도르 군주들이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한다는 첩자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모르고스는 시험삼아 그들을 한번 찔러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군대를 일으켜 기습했지만 놀도르들은 그들을 격파하고 요새 입구까지 추격하여 철저히 괴멸시켜버렸죠. 그리하여 이 전투는 영광의 전쟁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전쟁 이후부터 놀도르는 모르고스 군을 향한 포위망을 더욱 조이기로 하였으며 경계를 강화했죠. 또 불시에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스 요새 입구 막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이 공성전은 무려 400년이나 지속되었죠. 이것으로 한참 동안이나 모르고스의 부하들은 놀도르 군주들을 두려워하며 입구에 감히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럼 입구가 막혀있으니 계속 놀았냐? 물론 그건 아니었죠. 입구에는 엘프들의 포위망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주변의 산맥 때문에 모르고스의 요새 전체를 완전히 에워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입구의 반대편 뒤쪽에는 우회로가 존재했는데요. 모르고스는 이 뒷구멍으로 계속 첩자를 보내 자신의 특기인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에 장기 투자했습니다. 영광의 전쟁 이후 100년쯤 흘렀을 때 모르고스는 또 한 번 핑골핀을 기습하려 했는데요. 슬쩍 우회로로 오크군을 조금 보내봤지만 금방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모르고스는 이것으로 오크는 놀도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이후 오랫동안 더 이상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100년이 지난 후 화룡의 시조 글라우릉이란 용이 갑자기 요새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용은 오랫동안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에 글라우릉은 아직 반도 자라지 못한 어린 상태였죠. 그래도 일단 용이 보이니 엘프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릉이 처음엔 신나서 맘대로 개판을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용맹하기로 유명한 핑골핀의 장남 핑곤이 군사를 끌고 나와 화살 세례를 퍼붓자 깨갱하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용이 털리고 난 후에는 작은 충돌들만 있었을 뿐 무려 200년 동안이나 아주 오랜 평화가 지속되었는데요. 페아노르, 핑골핀, 피나르핀의 자식들은 각자 자신만의 도시 국가를 운영하는 군주들이 되었으며 이동한 엘프들은 부를 축적하며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성을 하는 사이 모르고스의 첩자들은 인간들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가져왔었는데요. 모르고스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났는지 전쟁 지휘는 잠시 사우론에게 맡기고 몰래 요새를 빠져나와 인간들에게 다가갔죠. 모르고스가 가장 좋아하는 짓이 아름답고 새롭게 생겨난 것들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것이었으니 자기가 제일 재밌어하는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르고스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스며들게 되었죠. 인간들에게 공포와 거짓말을 심어 엘프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을 전부 타락시켜버리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계획의 진행이 느려서 제대로 다 이루진 못했죠. 그리고 엘프들의 힘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갈라지게 됐죠. 어떤 부류는 엘프들을 적대시했고 반면 어떤 부류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엘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부류는 인간들을 싫어했고 반면 어떤 이들은 매우 우호적이었는데요. 이후 엘프의 친구가 된 인간들은 처음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엘프들의 왕을 신적 존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엘프 왕은 피나르핀의 장남 핀로드였는데 인간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었고 엘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인간들도 그를 사랑하며 왕으로 섬겼고 왕의 가문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엘프의 친구가 된 인간의 가문은 엘프들의 말을 배워 사용할 줄 알았죠. 인간들은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후손의 후손을 거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엘프들로부터 빠르게 전수받았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 놀도르의 대왕 핑골핀은 자기 백성의 수가 늘고 강해졌으며 동맹을 맺은 인간들의 수도 늘었고 그들이 용맹스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핑골핀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모르고스를 선제 공격하고자 했죠. 모르고스는 한참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땅굴 속에서 언제나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을 테니 그를 처단하지 않는 한 계속 불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놀도르 군주들, 특히 그중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가운데 땅의 넓고 아름다운 대지를 누리며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꺼려했죠. 모르고스 군을 치는 것은 모든 놀도르가 연합해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핑골핀의 계획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핑골핀의 예상대로 그동안 힘을 모아온 모르고스가 결국 또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모르고스는 먼저 거대한 용암을 온 들판 위에 쏟아부었죠. 불에 삼켜진 땅은 숨막힐 듯한 먼지에 덮여버리고 유독한 악취가 풍기는 황량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화재에 수많은 놀도르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하여 이 전쟁은 돌발 화염의 전투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때 용들의 아버지인 황금빛의 글라우룽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선봉에 섰고 발록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엄청난 수의 오크 부대가 시커멓게 몰려왔죠. 모르고스의 최종 병기 글라우룽은 요새의 입구를 막고 있던 포위망을 파괴하고 수많은 엘프와 인간들을 사륙하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모르고스군의 공격에 엘프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놀도르 군주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 상황에 핑골핀 대왕은 엄청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매우 빡친 그는 모르고스를 향해 홀로 출격하고 마는데요. 그의 출격을 목격한 자들은 발라가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고 겁에 질려 달아났죠. 그의 눈은 광기에 가득 차 발라들의 눈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새 입구에 도착하여 나팔을 불고 대문을 쾅쾅 쳐대며 모르고스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죠. 화가 난 핑골핀은 땅굴 깊숙한 곳까지 울리는 뚜렷한 목소리로 모르고스는 까마귀니 노예들의 왕이니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모르고스, 그는 분명 강한 힘을 가졌지만 두려움이란 감정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그는 직접 나서기가 싫었죠. 그러나 자신의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핑골핀의 도전을 피할 수는 없었죠. 결국 모르고스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지하 왕좌에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발소리는 땅속에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죠. 검은 갑옷을 입고 강철 왕관을 쓰고 나타나 핑골핀의 앞에서 탑처럼 우뚝 선 그는 거대한 검은색 방패와 거대한 쇠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핑골핀은 작은 별처럼 빛을 발했죠. 은빛 갑옷과 푸른 방패, 얼음처럼 빛나는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의 결투가 시작되고 모르고스는 쇠망치를 높이 들어 벼락처럼 내리쳤지만 핑골핀은 잽싸게 피해버렸죠. 그렇게 몇 번이나 힘껏 내리쳤지만 계속 번개처럼 튀어오르는 핑골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핑골핀은 모르고스에게 7군데나 상처를 입혔고 모르고스는 7번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 온 땅이 울리게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핑골핀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모르고스는 방패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핑골핀은 3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부서진 방패와 찌그러진 투구를 추스리며 계속 다시 일어섰죠. 하지만 모르고스가 핑골핀을 내리치려다 생긴 여러 구덩이 사이에 발을 헛디뎌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모르고스는 넘어진 그의 목을 왼발로 밟았죠. 그 무게는 마치 언덕이 누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핑골핀은 마지막으로 필사의 힘을 다해 모르고스의 발목을 베었죠. 이렇게 옛날 요정왕들 중 가장 당당하고 용감무쌍했던 놀도르의 대왕 핑골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장남 핑곤이 대왕 자리를 이었죠. 모르고스는 이날 이후 평생 동안 한쪽 발을 절었고 상처의 통증은 치유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르고스의 세력은 놀도르를 계속 압도하게 됐죠. 엘프들은 영토 싸움을 벌였지만 모르고스 군에게 힘으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모르고스와 사우론에게 요새와 땅을 하나씩 빼앗겼죠. 전투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엘프와 인간들이 죽었고 포로로 잡힌 자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간 종족들은 모르고스에 의해 어둠에 물들어 타락했고 그에게 충성했죠. 한편 이런 전쟁통에서도 자신의 땅을 무사히 잘 지키고 있던 싱골이라는 이름의 요정왕이 있었는데 그는 그 옛날에 발리노르로 이주하지 않고 가운데 땅에 남았던 엘프들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요정들이 정착해 살았던 벨레리안드라는 지역 전체의 원래 주인이었죠. 그래서 놀도르들이 가운데 땅으로 건너왔을 때 여기서 살아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었던,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엘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전쟁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마이아였던 그의 아내 멜리안의 능력 덕분이었죠. 그녀가 왕국 경계에 마법의 보호막을 펼쳐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출입 허가를 받거나 어떤 강한 운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 아무도 보호막을 뚫고 영토 내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멜리안의 장막이라 불렀는데요. 이 보호막 덕분에 싱골은 자신의 왕국 도리아스를 아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강한 운명을 지닌 자가 그 장벽을 통과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베렌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었는데 그는 엘프의 친구라 불렸던 한 인간 가문의 리더인 바라히르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바라히르란 자는 과거 돌발 화염의 전투에서 용감하게 나서 요정왕 필로드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고마웠던 필로드가 우정의 증표로 바라히르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었고 이것을 바라히르의 반지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 본편에 등장하는 아라곤이 끼고 있는 반지가 바로 바라히르의 반지이죠. 쌍둥이 뱀의 모양의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는 이 반지는 후대에 왕가의 가보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아라곤이 이걸 끼고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왕가의 정통 후계자임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 베렌은 아라곤의 아주 먼 조상님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베렌의 아버지 바라히르는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리더였으나 결국 사우론의 계략으로 기습을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때 베렌은 정찰 임무를 맡아 따로 멀리 나가 있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두가 살해당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홀로 살아남은 베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를 살해한 오크 부대를 쫓아가 그 우두머리를 찔러 죽였고 이 때문에 아버지의 반지도 다시 되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사우론이 베렌의 목에다가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고 베렌은 그 이후 4년 동안이나 외로운 무법자 신세로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우 지쳐있던 어느 날 멜리안의 장벽을 통과해 도리아스 왕국의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안을 헤매다가 싱골 대왕의 딸 루시엔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시엔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알려진 여성이었죠. 베렌은 그런 루시엔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를 보는 순간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죠. 그런데 곧 싱골이 베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요. 싱골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굉장히 거만한 자였습니다. 인간이란 종족을 천하게 바라보는 자였죠. 그런데 이런 그가 안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딸을 감히 천한 인간 따위가 넘보다니 화가 난 싱골은 베렌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싱골 앞에 나타난 베렌은 당당하게 따님을 제게 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싱골은 그냥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아내 멜리안이 옆에서 말리며 달래자 그는 잠시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싱골은 조건을 하나 내걸죠. 모르고스의 왕관에 박힌 실마리를 하나 떼어오면 내 딸을 허락해주겠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엘프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 다르게 말하면 결국 내 딸은 절대 안 되니까 그냥 나가 죽으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에 베렌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며 겨우 그깟 보석 하나에 딸을 겁니까? 라며 오케이 까짓거 다녀오겠다고 배짱을 부립니다. 그러고 나서 상남자 베렌은 진짜로 이 미션 임파서블에 나서게 되는데요. 우선 베렌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지를 주었던 요정왕 필로드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필로드 왕이 그때 그 반지를 주면서 당신이나 당신의 후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렌과 만난 필로드 왕은 자신이 했던 그 우정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왕관을 벗어내려놓고 직접 그 위험한 모험에 동참해 도와주겠다 하는데요. 그리하여 곧 핀로드 왕과 그에게 충성하는 10명의 신하를 포함한 보석 원정대가 꾸려졌고 베렌과 함께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길을 나선 그들은 먼저 한 오크 무리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하고 빼앗은 복장과 무기를 이용해 오크처럼 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바로 모르고스의 성으로 진입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담하게 들어갔다가 곧 그 안에서 사우론을 마주치게 되었고 핀로드 왕이 사우론과 직접 싸우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그 결과로 보석 원정대는 풍비박산 나버렸고 베렌은 사우론에게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곧 루시엔이 자기가 아니면 누가 그를 도와주겠냐 하며 직접 베렌을 구하러 길을 나섰고 여기에 후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발라의 위대한 사냥개가 목숨을 다 바쳐 싸우며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마릴 하나를 겨우겨우 되찾아 신골에게 바치며 그 모험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베렌과 루시엔의 사랑으로 최초의 반요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베렌과 루시엔이 모르고스로부터 실마리를 하나 빼왔다는 무용담이 퍼지고 절대 무찌르지 못할 것 같았던 모르고스의 위상은 깨지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엘프들은 다시 자신감이 생겨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페아노르의 자식들은 신골에게 실마리를 달라고 요구하죠. 아주 좋게 말해도 줄 확률이 적은데 원래 우리 아버지 건데 주십시오. 안 주면 이제 우리의 적입니다. 정말 안 주면 전쟁까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신골의 아내 멜리아는 그냥 보석을 내어주라고 충고했지만 신골은 페아노르 아들들의 싸가지 없고 협박하는 말투를 들으니 매우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페아노르의 셋째 아들이 저번에 루시엔이 베렌을 구하려 길을 나섰을 때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내 딸을 납치했던 놈에게 실마리를 내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그것과 별개로 신골은 매일 실마리를 바라볼수록 더욱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석의 마력이었죠. 뭐가 어쨌든 그는 실마리를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마리를 반환 요구를 거절당한 마이드로스는 당장은 신골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놀도르들이 힘을 모아 모르고스에 대항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의 성격 더러운 동생들이 이후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고도 실마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신골을 죽이고 도리아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공공연하게 떠들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신골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왕국의 수비나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르고스와의 전쟁은 벌어졌죠. 한없는 눈물의 전투라 불리는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늑대와 발록과 용들을 모두 다 출격시킨 강력한 모르고스 대군을 상대로 엘프, 두어프, 인간이 모두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모르고스의 계략대로 동부인이라 불리는 한 인간 분파가 전투 중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이 때문에 막 붕괴하기 시작한 연합군은 결국 최악의 대패를 하게 되었죠. 이후 모르고스의 명령으로 전사한 엘프와 인간들의 시신을 한 곳에 쌓아 올렸는데 그게 커다란 언덕이 되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놀도르의 대왕이었던 핑곤도 전사하였으며 이런 참담한 결과가 있었기에 한없는 눈물의 전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겠죠. 참고로 이때 배신을 하고 모르고스 밑으로 들어간 동부인의 군대가 여전히 사우론군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반지의 제왕 본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지나고도 이러고 있으니 이제는 충직하다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유서 깊은 배신자들이죠.
어쨌든 이때 인간의 배신으로 인하여 모르고스를 상대로 연합해야 했던 자들이 더 이상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맹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후 엘프의 친구였던 새 인간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엘프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됐죠. 이후 시간이 지나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잘 살고 있던 신골이 어쩌다 보니 고대 드워프들의 최고 작품 나우글라미르라는 목걸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드워프 장인들이 요정왕 필로드를 위해 만든 진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골은 이 나우글라미르를 그윽하게 바라보다 보니 여기에 실마리를 박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대급 목걸이에 역대급 보석을 합쳐 더 엄청난 보물로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신골은 곧 난쟁이들 중 뛰어난 대장장이들을 불러 묵고 더블로가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를 맡기려고 부른 드워프들은 이 조상들의 역대급 작품과 위대한 보석의 찬란함을 목격하자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이 일을 맡겠다고 합니다. 작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신골은 드워프들이 일을 할 때마다 그 곁에 앉아 직접 계속 지켜보았죠. 어쨌든 결국 시간이 지나 그것은 완성되었는데요. 나우글라미르의 수많은 보석은 가운데에 있는 실마릴의 빛을 받아 경이로운 빛깔을 사방에 반사하고 있었으니 그 아름다움은 실로 대단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신골 왕이 완성된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쳐보려고 하니까 드워프들은 갑자기 뭘 토당토하는 소리를 해대며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목걸이를 내놓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골은 너희 같은 작고 천한 종족이 어디 이 신골 왕에게 감히 무엇을 요구한단 말인가? 라며 니들이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도 줄 수 없으니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렇게 거만했던 신골 왕이 던진 모욕들은 안 그래도 탐욕에 돌아버린 드워프들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드워프들은 곧 신골을 애워싸더니 그를 붙잡아 세워둔 채로 죽여버렸죠. 실마리를 향한 탐욕 때문에 신골 왕은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골을 살해한 드워프들은 도망쳤지만 곧 추격을 당해 실마리를 빼앗기고 살해당했죠. 그런데 그중 둘이 살아남아 그들의 도시로 돌아갔는데 지들이 잘못한 것들은 쏙 빼놓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신골 왕이 우릴 속여 보수를 주려 하지 않았고 왕의 명령으로 동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드워프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고 곧 군대를 일으켜 엘프들을 치러 갑니다. 게다가 마침 이때 신골 왕이 죽음으로 인해 그의 아내 멜리안의 마법도 풀려버리게 되었죠. 지금까지 도시를 비밀스럽게 지켜주었던 멜리안의 장벽이 사라지고 적에게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워프 군대는 아무 저항 없이 신골 왕국의 영토 내로 진입할 수 있었고 엘프들과 전투가 벌어졌죠. 양측 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드워프군이 승리하였고 실마리를 약탈해갑니다. 그런데 또 이 소식이 신골의 사위가 된 베렌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전투로 수가 많이 줄은 드워프군이 돌아가던 중에 베렌이 직접 가서 전투를 치렀고 약탈당한 실마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반지의 본편을 보면 엘프인 레골라스와 드워프인 김리가 유독 둘이서만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친해졌으니까 티격태격 정도지 처음엔 서로를 매우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들려드린 사건으로 인해 엘프와 드워프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골은 회색 요정이라 불리는 신다르들의 대왕이었고 레골라스 또한 같은 신다르 출신입니다. 그러니 레골라스와 김리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사이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튼 실마리를 박힌 그 귀한 목걸이는 후에 베렌의 아들 디오르에게 넘겨지게 되고 디오르는 외할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디오르가 실마리를 박힌 목걸이를 차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또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죠. 하지만 디오르는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실마리를 빼앗기 위해 불시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고 그렇게 엘프들의 두 번째 동족상잔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투 중 페아노르의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을 사살했으나 결국 디오르와 디오르 부인도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골의 왕국 도리아스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죠.
신골이 내게 실마리를 가져오라 내뱉은 그 말이 결국 자신의 죽음과 왕국의 몰락이라는 어두운 운명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그렇게 피를 보고도 결국 실마리를 얻지도 못했는데요. 디오르의 딸이었던 엘윙이 실마리를 가지고 탈출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탈출한 엘윙은 후에 에아렌딜이라는 인물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는 특별한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이전에 엘프들이 모르고스에게 순환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다의 왕이라 불리는 발라, 울모가 발라들의 리더 마뇌에게 찾아와 엘프들을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마뇌는 아직 때가 아니며 엘프와 인간들을 위해 한 인물이 직접 이곳 발리노르에 찾아와 간곡히 청한다면 발라들이 움직이게 될지 모른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이가 바로 에아렌딜이었죠. 부모님이 요정과 인간이 두 번째 결혼한 케이스로 반요정이었던 에아렌딜은 엘프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고대 인간의 힘과 용맹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범한 그는 이후 엘프들 중 한 무리의 왕이 되죠.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반요정이었던 엘윈과 결혼했고 엘론드와 엘로스, 쌍둥이 형제를 자식으로 낳습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일단 엘론드가 반지의 제왕 본편에 등장하는 리븐델의 주인인 바로 그 엘론드입니다. 어쨌든 모르고스가 가운데 땅을 장악해버린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던 에아렌들은 결국엔 자신의 운명에 이끌려 발리노르를 향한 대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가 이렇게 멀리 바다에 나가 있는 사이를 노려 또 페아노르의 자식들이 엘윙에게 실마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엘윙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또 쳐들어왔고 엘프들의 세 번째 동족상잔이 벌어지고 말죠. 그런데 페아노르의 일족의 무리들에게도 이 전투는 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동족들을 살해한 지난 일을 후회했죠. 하지만 결국 그 어길 수 없는 맹세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참혹한 싸움에서 일부는 뒤로 물러서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신들의 주군을 배신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엘윙을 돕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페아노르 일족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페아노르의 6째, 7째 아들이 죽고 이젠 형제 중 장남과 차남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실마리를 얻지 못하였죠. 이번에는 엘윙이 실마리를 가슴에 안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또 동족의 피만 흘리게 한 그들은 남아있는 엘론드와 엘로스 형제를 포로로 데려갔는데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를 잡아갔으니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라는 걱정과 달리 페아노르의 차남 마글로르는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하게 길렀죠. 마글로르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끔찍스러운 맹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에 이젠 매우 괴롭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사실 실마릴은 엘윈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죠. 바다의 왕 발라 울모가 그녀를 바다에서 건져내어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흰새의 형상으로 변신시켜 주었으니 이 덕분에 그녀는 항해 중인 자신의 남편 에아렌딜을 찾아 날아가 무사히 제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에아렌딜은 아내가 가져온 실마리를 자신의 이마에 찼습니다. 그 성스러운 실마릴의 힘으로 무사히 발리노르에 도착해 발라들 앞에 섰고 인간과 요정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간청했죠. 물론 예언대로 그의 간청은 받아들여졌고 발라들은 그의 배를 축복하여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신비한 힘을 부여했는데요. 그러자 에아렌들은 실마리를 이마에 지닌 채 그 배를 타고 먼 하늘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빛이 별처럼 빛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죠. 처음 그 에아렌딜의 빛이 떠올랐을 때 가운데 땅에 사는 이들은 그 빛을 보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희망의 징조로 생각했고 드높은 희망의 별이란 이름을 붙였죠. 반지의 제왕 본편을 보면 갈라드리엘이 주인공 프로도에게 모든 빛이 사라졌을 때 그대를 비춰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작은 병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것은 정말 빛을 내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에아렌들의 별빛이 담긴 병입니다. 그러니 갈라드리엘은 희망이 담긴 빛이라는 아주 유래가 깊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선물을 준 것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별처럼 떠오른 에아렌들의 빛을 보고 엘프들은 희망을 가졌으며 모르고스는 뭔가 쎄함을 느꼈지만
설마 공격을 하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발라들의 군대는 위대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발라들과 모르고스의 마지막 대전투, 분노의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에는 엘프들과 요정의 친구들에 속하는 인간 세 가문도 함께 발라들의 군대로 참전하였습니다. 모르고스는 강력했던 발록들과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오크 군단을 전부 출격시켰지만 발라의 군대는 엄청난 화력으로 그들을 순식간에 모두 쓸어버렸죠. 이때 극소수의 발록만이 겨우 살아남았고 접근이 불가능한 땅속 아주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엄청난 위기를 느낀 모르고스는 최후의 필살기로 준비해 숨겨두었던 수많은 용들을 풀었는데요. 용들의 출현은 확실히 강력하긴 했기 때문에 발라들의 군대는 잠시 뒤로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에아렌들이 하얀 불꽃을 휘날리며 나타났고 거대한 독수리들이 전투에 참여했죠. 그렇게 하늘 위에서 하루 종일 싸움이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에아렌들은 모르고스의 용들 중 가장 막강하다 하는 흑용 앙칼라곤을 죽여 던져버리는 위용을 뽐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르고스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용들마저 거의 다 죽어버렸고 발라들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저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모르고스 요새의 땅굴들을 깊은 곳까지 샅샅이 뒤지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궁지에 몰린 모르고스는 또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는데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모르고스는 발이 잘리고 내동댕이 쳐졌으며 전에 그를 묶었던 특수 쇠사슬로 다시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철 왕관을 부수어 나머지 실마리를 2개도 모두 회수하였죠. 그렇게 분노의 전쟁은 끝이 났고 모르고스의 지하 왕국과 군대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만회의 전령이었던 마이아 에온웨가 실마릴들을 보관하였고 엘프들을 불러 모아 이 가운데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죠. 대부분의 엘프들은 이 명령을 따라 발리노르로 이주하여 결국 자비로운 용서를 받았지만 살아남은 페아노르의 아들 둘은 명령을 거부하며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의 실마리를 돌려달라고 에오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에오누는 너희가 맹세에 눈이 멀어 저지른 짓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소유권이 없으며 너희는 이제 발리노르로 돌아가 발라들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대답했으나 결국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실마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을 죽이고 실마리를 탈취해 도망치고 말았죠. 드디어 실마리를 손에 넣고만 그들은 처음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에오네의 말대로 그들에겐 더 이상 실마리를 소유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실마리를 하나씩 들고 있는 그들의 손은 곧 타들어갔죠. 이 때문에 장남 마이드로스는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깊게 갈라져 용암으로 가득한 땅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고 차남 마글로르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실마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라들은 갱생이 불가능한 모르고스를 우주 밖 영겁의 공허라는 곳에 집어던졌고 이마에 실마리를 차고 있는 에아렌들이 아주 높은 곳에서 모르고스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했죠. 그리하여 3개의 실마릴 중 하나는 대지의 품으로 또 하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나머지 하나는 높은 하늘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렇게 제1시대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제2시대에서는 고대 인간들의 전성기가 펼쳐질 것이며 사우론의 절대 반지가 탄생할 것입니다.